매서운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휘몰아쳤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은빛들은 오래된 간판처럼 퇴색해 있었다. 한때는 번성했던 이곳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늙고 병든 농부들만이 묵묵히 밭을 지키는 쓸쓸한 풍경으로 변해버렸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푸른 꿈 농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농장이 있었다. 농장의 주인은 이진우. 그는 강인한 체격과 우직한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나이는 30 중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진우의 농장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평생 이 땅을 일구며 살아오셨다. 진우는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 땅의 흙냄새와 풀내음이 그의 몸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농업에 대한 깊은 지식과 타고난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했고 밤늦게까지 농기계를 손보며 다음 날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장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치솟는 유류비와 비료값, 그리고 대기업 유통망의 횡포는 진우의 목을 옥죄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농장의 소유권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인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이 은빛들 마을 전체를 매입하려 하고 있었다. 경인그룹은 이 지역에 대규모 군수산업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고 그들의 무자비한 매입 방식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진우는 자신의 농장만큼은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텼지만 밀려드는 빚더미와 경인그룹의 압박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낡은 농장 사무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그림자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날도 진우는 늦게까지 밭에서 일하다 돌아왔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트랙터에서 내려 땀으로 축축한 얼굴을 닦아내던 진우의 귀에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천둥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질적이고 강력한 소리였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서쪽 하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였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진우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았다. 그는 서둘러 농장 사무실로 달려가 낡은 TV를 켰다. 뉴스 속보에는 군용기 추락 사고라는 자막이 뜨고 있었다. 추락 지점은 은빛들 마을 인근 산악 지역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트럭에 시동을 걸고 사고 지점을 향해 달렸다. 산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했다. 트럭은 거친 비포장 도로를 힘겹게 나아갔다. 진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길을 살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더욱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금속 타는 냄새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다. 마침내 진우는 추락 현장에 도착했다. 숲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거대한 전투기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열기가 진우의 얼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잔해 주변을 살폈다. 생존자가 있을까? 희박한 희망을 품고 그는 잔해더미 속을 뒤졌다. 그때였다.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잔해에 깔려있는 커다란 나무토막 아래 군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진우는 그에게서 풍기는 비범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어깨에는 일반 군인과는 다른 낯선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대장을 의미하는 계급장이었다. 진우는 재빨리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부상이 심각했다. 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 남자를 살려야 한다고 직감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구조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했다. 진우는 자신의 힘으로 이 남자를 구해야만 했다. 그는 남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끌어내려 나무 토막에서 벗어나게 했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진우는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부축하고 자신의 트럭으로 향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트럭 뒤편에 눕히고 진우는 재빨리 운전석에 올랐다. 그는 곧장 자신의 농장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한참을 가야 했기 때문이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 그의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단 상처부터 봐야 해요. 구급상자 가져와요. 진우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진우의 아내는 의사의 꿈을 꾸었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하고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가져온 구급상자를 열고 능숙하게 남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다. 남자의 상태는 위독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듯했다. 진우는 남자를 자신의 방으로 옮기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진우는 남자의 군복을 벗겨냈다. 군복 안쪽에는 그의 이름과 계급이 새겨진 인식표가 있었다. 김민준, 대장. 진우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대장이라니. 그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단순한 파일럿이 아니라 군의 최고위직 인사임을 깨달았다. 진우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혜은은 곧바로 마음을 바꿨다. 이 남자를 구한 것은 자신의 의지였고 그가 깨어날 때까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군용기 추락 사고라면 분명 수많은 수사관들이 이 마을로 몰려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이 남자를 찾기 위함일 것이었다. 진우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날 밤 진우는 남자의 침대 옆에 앉아 그를 지켰다. 창밖은 어둠에 잠겼고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듯했다. 진우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사건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남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과 고뇌가 함께 담겨 있었다. 이 남자가 깨어나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진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마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예감을 품었다. 농장을 지키고 마을을 구하려는 그의 절박한 싸움에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난 것일까? 이진우는 밤새도록 김민준 대장의 곁을 지켰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김 대장의 미약한 신음소리에 진우는 잠에서 깼다. 김 대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서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곧 정신을 차린 듯 주변을 살폈다. 여기는 어디지? 김 대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제 농장입니다. 어제 추락사고 현장에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답했다. 김 대장은 자신의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을 덮쳐오는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진우가 그의 어깨를 부축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부상이 심하십니다. 김 대장은 자신의 군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선명한 계급장이 들어왔다. 대장,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인지했다. 그는 진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당신은 농부인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입니다. 이 푸른 꿈 농장의 주인이죠. 김 대장은 진우의 꾸밈없는 모습과 선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신뢰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구출된 상황과 진우의 행동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궁금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겁니까? 군 당국에 신고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 대장이 물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당신을 이곳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 대장에게서 풍기는 비범한 기운에 이끌렸던 것이다. 김 대장은 진우의 말에 흥미를 느낀 듯했다. 당신은 제 계급장을 보았군. 네, 대장님. 하지만 아직 당신의 신분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답했다. 김 대장은 진우의 판단력과 신중함에 놀랐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을 노리는 세력들이 또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좋습니다. 잠시 동안만 저의 신분을 숨겨주십시오. 저는 김민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 김 대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와 함께 미세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 대장의 신분 공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위직 인물이라니. 진우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왜 대장님께서 이런 산속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까?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준 대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노렸습니다. 진우는 김 대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암살 시도의 희생자였다니. 진우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김 대장은 진우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내부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 그리고 경인그룹과 관련된 군수산업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김 대장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저는 국방부와 경인그룹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것을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김 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김 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인그룹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경인그룹은 그의 농장을 빼앗으려 하고 마을 사람들을 억압하며 심지어는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진우는 김 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 대장은 진우의 진심에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만났음을 깨달았다. 고맙네. 하지만 먼저 이 상처부터 회복해야 할 것 같군. 진우와 그의 아내는 김 대장을 정성껏 간호했다.
아내는 능숙하게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먹였고, 진우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김 대장의 기력을 회복시켰다. 김 대장은 농장의 소박한 환경 속에서 진정한 인간미와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군인의 길만 걸어왔기에 이런 평범하지만 진실된 삶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김 대장의 몸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그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상처를 회복했고, 곧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되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진우와 함께 농장을 산책하며 마을의 풍경을 감상했다. 그는 진우에게 농장 운영의 어려움과 마을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진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김 대장은 은빛들 마을의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경인그룹의 무자비한 개발 계획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였다. 그는 자신이 군수산업 비리를 조사하던 중 경인그룹이 이 마을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음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때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해 자세히 파고들지 못했다. 경인그룹이 이 마을 전체를 매입하려 한다니 정말 악랄한 짓이군. 김 대장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비리 조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진우는 김 대장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대장님께서 저희 마을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김 대장은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네. 당신은 이 마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우리는 함께 이 악랄한 계획을 막아야 하네. 진우는 김 대장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와 함께 싸운다는 것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농장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대장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진우는 굳게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 대장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표정에는 진우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고맙네. 이진우, 자네의 용기가 이 마을을 구할 것이네. 그날 밤 김 대장은 진우에게 자신의 비행기가 추락했던 정확한 지점과 그 안에 숨겨둔 중요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경인그룹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진우는 김 대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새벽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산속으로 향하기로 했다. 혜은은 김 대장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영웅임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와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김 대장과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마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 대장은 진우의 진심 어린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비행기가 추락했던 정확한 지점과 그 안에 숨겨둔 중요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진우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 문서들은 강철원 국방부 장관과 경인그룹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진우는 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과 마을을 구할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의 어둠 속에서 진우는 홀로 트럭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손전등과 작은 곡괭이가 들려 있었다. 김 대장이 알려준 추락 지점은 농장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험난한 산길을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었다. 진우는 트럭의 헤드라이트에 의지해 구불구불한 산길을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의가 그의 가슴 속에 피어올랐다. 1시간여를 달려 추락 현장에 도착한 진우는 트럭에서 내려 김 대장이 말한 지점을 찾기 시작했다. 숲은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었고 끔찍한 금속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우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잔해더미 속을 뒤졌다. 김 대장은 자신의 비행기 잔해 중 특정 날개 아래에 증거물을 숨겨두었다고 했다. 진우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날개 잔해를 찾았다. 이게 맞나? 진우는 마침내 김 대장이 묘사했던 특정 날개 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곡괭이를 들고 날개 아래의 흙을 파기 시작했다. 흙은 단단했고 흙 속에는 금속 파편들이 박혀 있어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경인그룹의 압박과 함께 위기에 처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수십 분의 사투 끝에 진우는 마침내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진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USB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서류 뭉치에는 경인그룹의 로고가 박힌 계약서와 함께 복잡한 숫자와 도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 대장이 말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진우는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배낭에 넣고 다시 트럭으로 향했다. 그는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왔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농장을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곧장 김 대장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대장님, 찾았습니다. 진우는 금속 상자를 김 대장에게 내밀었다. 김 대장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비장함이 감돌았다. 잘했네. 이진우, 이제 우리는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거야. 김 대장은 서류 뭉치와 USB를 진우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서류들은 경인그룹이 불법적으로 국방부 사업을 수주하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이야. 그리고 이 USB 안에는 경인그룹과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지.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경인그룹은 물론이고 그들과 결탁한 모든 자들이 무너질 거야. 진우는 증거물들을 받아들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자신의 농장과 마을,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그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다. 대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우가 물었다. 김 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선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야 해. 지금 당장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위험해. 그들은 이 증거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 진우는 김 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인그룹의 막강한 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데 능숙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우가 물었다. 김 대장은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지.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밝혀야 가장 효과적인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 김 대장은 자신이 회복하는 동안 진우에게 마을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진우는 경인그룹이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어떻게 땅을 강탈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대장님, 마을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인그룹은 너무 강하고 그들의 힘에 대항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김 대장은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해.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해.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 그때부터 김 대장은 진우에게 군사 전략과 심리전의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에게 적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진우는 김 대장의 말을 경청하며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지혜에 감탄했다. 그는 김 대장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임을 깨달았다. 진우는 김 대장의 지도 아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인그룹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하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좌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호소와 김 대장의 비범한 지혜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진우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김 대장의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을 찾아냈다. 한 명은 과거에 경인그룹에 맞서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은 전직 변호사 박정호였다. 다른 한 명은 은빛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컴퓨터 전문가 김영호였다. 그는 비록 몸이 불편했지만 해킹 실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마을의 오랜 어른이자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했던 이순영 할머니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다. 박 변호사님은 경인그룹의 법률적인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영호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겁니다. 이순영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죠. 진우가 김 대장에게 보고했다. 김 대장은 진우의 통찰력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우리는 이제 팀이야. 작은 팀이지만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경인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군수산업, 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김 대장은 경인그룹이 이 개발 계획을 통해 군수산업 분야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와 비리가 만연하다는 것도. 김영호는 진우의 지시를 받아 경인그룹의 내부 전산망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해킹 실력을 바탕으로 경인그룹의 비밀 서버에 접근했고 수많은 기밀 문서와 이메일들을 찾아냈다. 그 속에는 강철원 장관과의 은밀한 거래 내용,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매입하기 위한 불법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박정호 변호사는 김영호가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경인그룹의 법률적인 약점을 분석했다. 그는 경인그룹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꼼꼼히 기록했고 이를 통해 그들을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 이순영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점차 그들은 김 대장과 진우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김 대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팀원들에게 전략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진우에게 말했다. 이진우, 우리는 이제 작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해. 진우는 김 대장의 말에 굳게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절망감은 없었다. 오직 희망과 함께 강렬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장군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김민준 대장과 이진우,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박정호 변호사, 김영호 해킹 전문가, 이순영 할머니는 경인그룹과 강철원 국방부 장관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에 착수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경인그룹이 추진하는 군수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비리의 시작점임을 김 대장은 확신했다. 김영호는 혜은의 지시에 따라 경인그룹의 내부 전산망에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 위로 빠르게 흘러내렸다. 그는 경인그룹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여 수많은 기밀 문서와 이메일들을 찾아냈다. 그 속에는 강철원 장관과의 은밀한 거래 내용, 불법적인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은빛들 마을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매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김영호는 블랙버드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들을 발견했다. 파일 안에는 경인그룹이 해외 무기 밀매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노후화된 군용 무기를 해외로 불법 수출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금은 다시 강철원 장관과 같은 고위층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의 부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김영호는 이 모든 파일들을 완벽하게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다. 박정호 변호사는 김영호가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경인그룹의 법률적인 약점을 분석했다. 그는 경인그룹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꼼꼼히 기록했고 이를 통해 그들을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경인그룹이 마을 사람들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을 찾아냈다. 토지 강탈, 허위 정보 유포, 그리고 주민 협박 등 그들의 만행은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순영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점차 그들은 김 대장과 진우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특히 김 대장이 직접 나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경인그룹의 음모를 설명하자 그들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대장 김민준이다. 나의 비행기 추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경인그룹과 결탁한 부패 세력들이 나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김 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험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약속한다. 당신들의 땅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 악랄한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김 대장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들은 김 대장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줄 장군이 자신들 곁에 있음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김 대장과 진우의 지휘 아래 경인그룹에 대한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고 경인그룹의 불법적인 매입 시도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 물론 경인그룹은 이들의 저항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고 깡패들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다. 진우의 농장에는 밤마다 알 수 없는 불청객들이 찾아와 기물을 파손하고 농작물을 망가뜨렸다. 마을 사람들의 집에도 돌이 날아들고 낡은 차량의 타이어가 찢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진우, 자네가 나를 숨겨준 것이 경인그룹에 알려진 모양이군. 그들이 자네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김 대장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김 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괜찮습니다. 대장님, 제가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깟 위협에 물러설 제가 아닙니다. 진우는 밤마다 농장 주변을 순찰하며 불청객들을 경계했다. 그는 낡은 산탄총을 들고 농장 곳곳에 숨어들어 경인그룹의 깡패들을 기다렸다. 어느 날 밤 3명의 깡패가 농장으로 침입하려 했을 때 진우는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강인한 체력과 타고난 싸움 실력은 깡패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진우는 깡패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진우는 더 이상 순진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김 대장은 진우의 용기와 투지에 감탄했다. 그는 진우에게 비공식적인 호신술과 전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김 대장의 지도 아래 진우는 빠르게 싸움 기술을 익혔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경인그룹의 핵심 인물인 박태준 회장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였지만 뒤로는 온갖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악당이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김영호는 박태준 회장의 개인 서버를 해킹하여 그의 은밀한 사생활과 비리 증거들을 찾아냈다. 박태준은 해외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두었고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인 도박과 성매매를 즐기는 등 문란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려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김영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영상과 녹취 파일로 확보했다. 박정호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태준 회장을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박태준 회장의 비리 행위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고발장을 작성했고 이를 통해 그를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마쳤다. 김 대장은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할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는 박태준 회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박태준 회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그의 모든 위선과 비리가 폭로된다면 그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었다. 우리는 박태준 회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잡았네. 이제 그를 무너뜨릴 시간이다. 김 대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진우는 김 대장의 말에 굳게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정의를 향한 열망이 더 컸다. 그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장군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제 박태준 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장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었고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였다. 혜은은 그곳에 잠입하여 박 회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순간 그의 비리 증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작전을 구상했다. 이 작전은 상상 이상의 위험을 수반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희망을 갈구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김민준 대장과 이진우 팀은 박태준 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하는 순간 그의 모든 비리를 담은 증거 영상을 기자회견장 스크린에 송출하여 그의 위선을 만천해 공개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교함과 타이밍이 요구되었다. 김영호는 기자회견이 열릴 서울의 한 고급 호텔의 전산망을 분석했다. 호텔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었지만 김영호의 뛰어난 해킹 실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호텔의 내부망에 침투하여 CCTV 시스템과 스크린 제어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대장님, 진우 형,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뭘 띄울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박정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할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처와 특성을 파악했다. 그는 기자회견이 혼란에 빠졌을 때 증거 영상이 담긴 USB를 기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언론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순영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녀는 기자회견 당일 마을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이끌었다. 우리 진우와 장군님이 해낼 거야. 우리는 그들을 믿고 기다려야 해. 할머니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진우는 작전 실행 전날 밤 김민준 대장과 단둘이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다. 김 대장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진우, 이 작전은 자네와 김영호, 박 변호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야. 만약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진우는 김 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장님,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제 농장과 마을,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 대장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의 용기에 감사하네.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어. 자네는 이 마을을 구할 진정한 영웅이야. 작전 당일 서울의 호텔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로 북적였다. 강철원 국방부 장관의 비리 스캔들 이후 박태준 회장의 기자회견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태준 회장은 최신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교활함과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인그룹의 모든 사업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태준 회장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김영호는 준비된 신호에 맞춰 호텔의 전산망에 침투했다. 그는 기자회견장 스크린 제어 시스템에 접근하여 박태준 회장의 얼굴이 나오던 화면을 갑자기 다른 영상으로 전환시켰다. 기자들은 술렁거렸고 박태준 회장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스크린에는 고화질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박태준 회장이 해외 투자자들과 은밀하게 만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자금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음성도 함께 재생되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경인그룹은 군수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자금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오. 박 회장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경악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박태준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의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스크린을 끄려고 애썼지만 김영호는 이미 모든 통제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되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박태준 회장이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리고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인 도박과 성매매를 즐기는 장면들이 연이어 재생되었다. 그의 문란한 사생활과 함께 그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백일에 드러났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박태준 회장은 연단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의 오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때 박정호 변호사가 혼란을 틈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미리 준비한 USB를 들고 기자들에게 다가갔다. 이 USB 안에 박태준 회장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박 변호사는 큰 목소리로 외쳤고 기자들은 일제히 그에게 몰려들었다. 박 변호사는 능숙하게 USB를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기자들은 그의 말을 믿고 즉시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박태준 회장은 분노에 질려 소리쳤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모두 조작된 영상입니다. 저들을 당장 끌어내. 그의 경호원들은 박 변호사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에 막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혜은은 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영호가 전송하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해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위기감을 느꼈다. 박태준 회장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예상대로 박태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설 경호원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반 경호원들과는 다르게 무자비했고 기자들을 밀치며 박정호 변호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박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설 경호원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그를 끌어내려 했다. 혜은은 김영호에게 긴급 무전을 보냈다. 김영호 비상 시스템을 가동해 기자회견장을 혼란에 빠뜨려 김영호는 혜은의 지시에 따라 기자회견장에 소방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고 모든 조명을 깜빡이게 만들었다. 동시에 강렬한 비상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설 경호원들 또한 당황하여 움직임이 둔해졌다. 그 틈을 타 박정호 변호사는 기자들 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이미 증거 USB를 여러 기자들에게 전달한 상태였다. 그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된 것이다. 박태준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스크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기자회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태준 회장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해 다가왔다. 이것은 모두 조작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경찰 특공대는 그를 신속하게 제압했고 박태준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기자회견장을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그의 추락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혜은은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해냈다. 강철원 장관에 이어 박태준 회장까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김영호, 박정호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낸 일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 남은 싸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세상은 이제 막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힌 것은 바로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영웅들이었다. 강철원 국방부 장관과 박태준 경인그룹 회장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특종 보도를 쏟아냈고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조사를 벌였다. 혜은과 정호, 김영호, 박 변호사, 그리고 이순영 할머니가 확보한 증거들은 이들의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남은 권력을 이용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협박했다. 특히 그들의 수하들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김민준 대장과 그를 도운 이진우가 있다는 정보를 흘려 그들을 역으로 국가기밀 유출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대장님, 언론에서 저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과 박 회장이 저희를 국가기밀 유출범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정호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김민준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기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아. 진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밝혀낸 진실인데 저들이 함부로 왜곡하게 둘 수 없습니다. 김 대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의 의도는 우리를 흔들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어야 해. 김 대장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는 자신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했던 군수산업 비리 관련 추가 증거들과 함께 경인그룹의 불법적인 해외 무기 밀매 증거를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이 증거들은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이 단순히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혜은은 김영호의 도움을 받아 국방부 내부망에 남아있던 또 다른 기밀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 파일들에는 강철원 장관이 특정 해외 무기상과 직접 거래하며 노후화된 군용 무기를 최신 무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고 그 차익을 빼돌린 상세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또한 이 무기들이 결국 적대국으로 흘러들어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뇌물 수수를 넘어선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대장님, 이건 매국 행위예요. 혜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렸다. 김 대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이 증거가 공개되면 강철원 장관은 물론 그와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좋아, 이 증거들을 공개하자. 모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해. 김 대장은 진우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다. 이진우, 자네가 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네는 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순박한 농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자네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것이다. 진우는 김 대장의 제안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농장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네, 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 장소는 다름 아닌 진우의 푸른 꿈 농장이었다. 이곳은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이 빼앗으려 했던 상징적인 장소였고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기자회견 당일 푸른 꿈 농장은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농장 한쪽에는 작은 연단이 마련되었고 그 뒤로는 푸른 하늘과 넓은 밭이 펼쳐져 있었다. 김용호는 농장의 전산망을 이용해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고 박 변호사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된 자료를 배포하며 취재를 도왔다. 진우는 먼저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는 농장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경인그룹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으려 했던 만행과 함께 김민준 대장을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그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기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저는 그저 평범한 농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농장, 저희 마을, 그리고 저희 가족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김민준 대장님을 만난 후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장님과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우의 연설이 끝나자 김민준 대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강철원 국방부 장관의 비리 때문에 잃었던 모든 명예를 되찾겠다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군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연단에 섰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육군 대장 김민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철원 국방부 장관과 박태준 경인그룹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김 대장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김 대장은 준비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의 비리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군수산업 비리, 비자금 조성, 그리고 해외 무기 밀매 등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명확한 증거와 함께 폭로했다. 특히 그는 강철원 장관이 노후화된 무기를 최신 무기인 것처럼 속여 해외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김 대장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진실입니다. 그는 이어서 혜은이 찾아낸 강철원 장관과 해외 무기상 간의 은밀한 통화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취록에는 강 장관이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취록이 재생되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항상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 대장의 연설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김 대장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김 대장은 모든 질문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국민들은 김민준 대장의 용기와 진실에 감동받았다.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순영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진우와 김 대장이 해낸 일에 환호했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들이었다. 이 사건 이후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고 검찰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김민준 대장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은빛들 마을은 더 이상 잊혀진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그곳은 정의가 승리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김민준 대장의 푸른 꿈 농장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강철원 국방부 장관과 박태준 경인그룹 회장의 비리는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이들을 향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검찰은 수사 속도를 더욱 높였고 언론은 연일 강 장관과 박 회장의 추가 비리를 파헤치며 특종을 보도했다.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은 자신들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어놓은 언론과 정치권의 인사들을 통해 김민준 대장과 이진우 일행을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방을 위협한 반역자로 몰아갔다. 수많은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여 김 대장 일행을 고립시키려 했다. 그들의 전략은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겨 진실을 흐리게 만들고 자신들의 죄를 희석시키는 것이었다. 대장님, 저들이 끝까지 저희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 대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 진실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김 대장은 방역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다가가 진실을 설명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모든 비리의 뿌리가 국방부 내부에 깊숙이 박혀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군의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혜은은 김영호의 도움을 받아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의 돈이 어떻게 세탁되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명확히 밝혀냈다. 이 정보는 그들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정호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을 상대로 국민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면 저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은 강렬했다. 김 대장은 박 변호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국민소송을 통해 이들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동시에 국민들의 정의감을 고취시켜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진우에게 국민소송에 참여할 마을 사람들을 모집해달라고 부탁했다.
진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호소와 김 대장의 굳건한 의지에 감동받아 하나둘씩 소송 참여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이순영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나섰고 그들의 용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국민소송이 제기되자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은 더욱 거세게 방역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소송을 기각시키려 했고 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다. 특히 그들은 김민준 대장과 이진우의 가족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진우의 농장에는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드나들었고 그의 아내는 밤마다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대장님, 저들이 저희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진우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다. 김민준 대장은 진우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하게, 이진우, 그들의 목적은 자네를 흔드는 것이다. 우리가 흔들리면 그들은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해. 김 대장은 진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군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을 비밀리에 진우의 농장에 파견했다. 그들은 진우의 가족들을 24시간 철통같이 보호했고 경인그룹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를 번번이 저지했다. 한편 김용호는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의 비밀 통신망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들이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고 그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하며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사를 교체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사법방해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였다. 대장님, 찾았습니다. 이들은 사법부까지 농단하려 했습니다. 김용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김민준 대장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다. 좋아, 이 증거들을 공개하자. 그들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모든 길을 막아야 해. 김 대장은 이 증거들을 공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심했다. 그는 단순히 언론에 흘리는 것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국민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들을 공개하는 것을 선택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은 수많은 취재진과 국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김민준 대장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그의 뒤에는 진우와 박정호 변호사 그리고 수많은 국민소송단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박정호 변호사는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이 저지른 모든 비리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증거들을 제시했다. 강 장관과 박 회장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 변호사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압박해 나갔다. 드디어 김민준 대장의 증언 차례가 되었다. 그는 법정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철원 국방부 장관과 박태준 경인그룹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김 대장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대장은 자신이 추락했던 비행기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 시도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는 강철원 장관이
해외 무기 밀매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를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혜은이 찾아낸 강 장관과 해외 무기상 간의 은밀한 통화 녹취록과 비자금 흐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법정은 술렁거렸고 강 장관과 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때 김 대장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김영호가 해킹한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 간의 비밀 통신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그들이 사법부를 농단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증인들을 매수하려 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부까지 농단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 대장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판사는 재판을 중단시켰고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국민들은 강철원 장관과 박태준 회장의 모든 비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검찰은 즉시 이들을 추가 기소했고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혜은은 법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녀는 강철원 장관의 부패 때문에 불합격했던 육군사관학교 입시에 억울함을 풀었고 동시에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었다. 국민소송의 재판 결과는 전국을 뒤흔들었다. 강철원 전 국방부 장관과 박태준 전 경인그룹 회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모든 불법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이로써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법의 심판이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 대장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는 군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대통령은 그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감사를 표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민준 대장은 이진우와 그의 팀원들을 다시 농장으로 불러 모았다. 푸른 꿈 농장에는 평화로운 햇살이 가득했다. 진우의 아내는 따뜻한 차를 내왔고 김영호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박정호 변호사 또한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순영 할머니는 김 대장과 진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김민준 대장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입니다. 특히 이진우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김 대장의 눈빛에는 진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대장님께서 저와 저희 마을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대장님을 도왔을 뿐입니다. 김민준 대장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자네는 나를 살렸고 이 마을을 살렸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살렸어. 자네는 진정한 영웅이야. 김 대장은 이어서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나는 이제 군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강 장관이 남긴 잔재들을 청산하고 군의 투명성을 높이며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을 개혁하는데 내 남은 생을 바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곳 은빛들 마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 김 대장은 은빛들 마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하여 이 마을에 친환경 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명예와 권한을 이용해 마을의 오랜 수권 사업이었던 도로, 정비와 학교 시설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김 대장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음에 감동받았다. 은빛들 마을은 더 이상 잊혀진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그곳은 희망과 재건의 상징이 되었다. 진우는 김 대장의 계획에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했다. 그는 김 대장을 도와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의 농업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농장 푸른 꿈 농장은 이제 마을의 상징이자 희망의 중심이 되었다. 김영호는 김 대장의 제안으로 국방부 산하의 사이버 보안 부서에 특별 채용되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해킹 실력을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고 제5의 김민준이 되어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은둔형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박종호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경인그룹과 같은 부패 세력에 맞서 싸우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의 법률 사무소는 약자들의 희망이 되었다. 이순영 할머니는 은빛들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진우와 김 대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와 희망을 전파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영원한 어머니였다. 세월이 흘러 은빛들 마을은 놀랍게 변화했다. 낡고 쇠락했던 마을은 친환경 농업 단지와 관광객들이 찾는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났다. 젊은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진우의 농장은 더욱 번성했고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었다. 김민준 대장은 은퇴 후에도 종종 은빛들 마을을 찾아 진우와 함께 밭을 거닐었다. 그들은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을 회상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도움과 보답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과 신뢰로 맺어진 것이었다. 한 명은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땅을 지키는 농부였지만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이야기는 이진우가 드넓은 푸른 꿈 농장의 밭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평범한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은빛들 마을의 푸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